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아픔이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남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아프게 하지는 않나요? 혹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그 답을 찾으려는 당신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늘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때로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다 스스로를 희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쉽게 잊히지 않죠. 오히려 그 상처를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화해라는 이름 아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화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몇 년 전 은혜 씨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은혜 씨는 절친한 친구였던 수연 씨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자랐지만 어느 날 수연 씨가 은혜 씨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은혜 씨에게 너무나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었고 그 일이 드러난 뒤로 은혜 씨는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라며 상처를 덧냈습니다. 은혜 씨는 고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한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잘 지내보려 노력해야 할지. 그러던 어느 날 은혜 씨는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혜 씨는 깨달았죠. 화해를 시도한다는 것이 그저 서로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수연 씨와의 관계는 이미 그 신뢰를 잃은 관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화해라는 단어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들이 종종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경계선을 확립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하지만 때로 상대방이 그 경계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경계를 다시 세우고 상대와의 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관계를 아예 끝내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와 화해하려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왜 관계를 끊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랜 인연을 끊는 것은 패배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진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진 씨는 회사에서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중 한 명인 지선 씨가 유진 씨를 늘 깎아내리는 말을 공공연히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유진 씨도 지선 씨의 말이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유진 씨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 씨는 그동안 내가 참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선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유진 씨는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유진 씨는 심리 상담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선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기로요. 유진 씨는 지선 씨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저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화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선 씨의 행동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선 씨가 다시 한번 유진 씨를 깎아내리려 할 때도 유진 씨는 담담하게 그 자리를 떠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엔 지선 씨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선 씨는 유진 씨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자 그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을 깊이 상처 입히고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관계의 독소 제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를 위한 선택이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진 씨처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았다면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사람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관계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뒤 마음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무언가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이 남아있나요? 만약 대화 후마다 나쁜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영 씨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인 민정 씨와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늘 지영 씨의 성취를 가볍게 여기고 그녀의 약점을 비꼬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이라고 넘겼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지영 씨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민정 씨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정과의 관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였습니다. 그제서야 지영 씨는 민정 씨와의 관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정 씨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민정 씨는 오히려 지영 씨의 말을 무시하며 너도 예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민정 씨와의 관계를 천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지영 씨는 오히려 더 많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질이 현저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대부분 내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신의 자존감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호 씨는 회사 상사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사는 늘 윤호 씨의 노력을 폄하하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직 내 위치가 그런 태도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윤호 씨는 이 상황이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호 씨는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상담을 받고 상사와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 내에서 부서를 옮기고 더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큰가입니다. 어떤 관계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없다면 그 관계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생각하며 여러분도 자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관계를 끊는 결정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철학자와 전문가의 조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갈등 속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내가 더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가진 힘을 빼앗는 관계는 당신이 더 큰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힘든 관계를 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은경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은경 씨는 오랜 시간 친구 소영 씨와 지내며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항상 자신의 문제를 은경 씨에게 털어놓으며 그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은경 씨가 힘들다는 표현을 할 때마다 소영 씨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라는 말로 은경 씨의 감정을 묵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경 씨는 철학 강연을 듣는 자리에서 니체의 말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 관계에서 계속 소모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그 답은 분명했습니다. 소영 씨와의 관계는 은경 씨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경 씨는 이 관계를 정리하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심리학에서는 경계 설정이라는 개념이 자주 강조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계가 없다면 우리는 무한히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이와 관련하여 진정한 용기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타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다음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우 씨는 직장 동료인 기훈 씨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기훈 씨는 자주 정우 씨에게 업무 외적인 부탁을 하며 일을 거절하면 우정이 이런 것도 못해주냐라는 말로 정우 씨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처음엔 기훈 씨의 부탁을 들어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우 씨는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업무와 삶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우 씨는 기훈 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들은 앞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훈 씨는 처음엔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정우 씨의 경계를 존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그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자신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관계 정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피로감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민지 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민지 씨는 회사 동료와의 관계에서 계속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동료는 사소한 일로 민지 씨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떠넘기며 민지 씨를 감정적으로 소모시키곤 했습니다. 민지 씨는 처음엔 그저 자신의 민감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민지 씨가 이 관계를 재평가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 이유가 나를 위해 긍정적인지 아니면 단지 습관이나 두려움 때문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관계가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우리 삶에서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진행해 보세요. 모든 관계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나 소통의 부족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 먼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하려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수 씨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항상 한수 씨의 조언을 듣고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그 책임을 한수 씨에게 전가했습니다. 한수 씨는 결국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너의 상황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나는 내 문제를 계속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너도 스스로 변해야 해. 이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고 한수 씨는 자신에게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갈등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철학적 관점과 인간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선호하기에 관계를 끊는 선택은 그 안정감을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곤 하니까요.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관계는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관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리 씨는 직장에서의 관계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상사는 늘 유리 씨의 작은 실수들을 과장하며 비판했고 그 결과 유리 씨는 점점 자신감과 동기를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 했지만 이런 환경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직장을 옮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유리 씨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큰 성과를 내며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모든 관계는 양방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희생하거나 고통을 감수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쪽의 희생만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좋아졌을까? 상대방에게 너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무시한 채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은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관계에서의 균형과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우리는 종종 그 빈자리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빈자리는 더 나은 인연과 기회로 채워질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계속해서 흐르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현명한 실천 방안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한 후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감정은 상실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시간 가까웠던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마치 내 삶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상실감은 곧 치유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감정을 글로 써내려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과 대화하며 지친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은 관계에서 얻지 못했던 충족감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관계들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집중하느라 정작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행복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자 니체의 명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통은 나를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힘든 경험을 통해 더 강인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관계를 정리하고 그 선택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는 결코 그 사람을 증오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건 나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끝으로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서로에게 응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방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